미만성 간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만성 간질환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초음파상 확인해야 될 것은요, 미만성 종대, 어느 정도 간이 커졌는지 또는 위축되어 있는지, 내부 에코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 표면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간 변형의 예리한 정도, 그리고 비장 종대의 유무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간 크기가 커졌을 때, 우리가 줄어들었을 때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미드클라비클 라인에서, 이렇게 서브코스탈 뷰에서 미드클라비클 라인에서 헤파틱 베인이나 포탈 베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다이아프럼까지의 거리가 약 15cm 이상이면 종대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로치고 선생님들은 15cm도 같이 써놓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cm 이하이면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정도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경을 봤을 때는 라이트 키드니가 나왔을 때 다이아프럼에서 우엽의 세로면을 측정을 했을 때, 약 얘도 16cm 이상이면 종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코스탈 뷰에서 우측에 변화가 있는지, 커졌는지, 아니면 위축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엽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좌엽을 사이탈로 스캔했을 때, 여기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A가 7cm 이상이면 좌엽이 종대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1cm 이상이면은 좌엽이 또 종대됐다고 합니다. 이 A, B 수치가 5cm 이하, 그리고 7cm 이하이면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위축된 것보다는 커졌을 때가 중요하니까, 높이가 7cm, 그리고 좌우의 폭이 11cm 이상이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좌엽의 크기가 봤을 때는, 좌엽을 서브코스탈로 봤을 때, 간의 표면부터 시작을 해서, 레프트롭의 시작 부위부터 카우드트롭까지의 거리가, 남자는 5.9cm, 여자는 5.2cm 정도까지 평균 크기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만성 간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트리버,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 그리고 번디키리아 신드롬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첫 번째 패트리버입니다. 저희 이제 지방간을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지방간이고,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지방간은 중성지방간을 말을 하는 거고요. 중성지방간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거대수포 지방과 미세수포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대수포 지방간은 비만, 당뇨, 알코올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미세수포 지방간은 임신급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지방간은 전체 간의 5% 이상 차지할 경우 지방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간의 5% 이상 차지하면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돼서 거칠어 보일 때, 물론 초음파로 투과가 나쁘다라고 해요. 지방이 침착할수록 투과가 나쁘다. 그럼 원인이 뭐냐? 방금 전에도 원인을 봤는데, 비만, 지방 축적,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 당뇨, 비알코올성 간염, 임신에 의해서도 이렇게 패트리버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많이 볼 수 있는 게 비만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 그리고 당뇨가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증상으로는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약간 둔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증상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혈액검사로 했을 때는 AST, ALT, GPT, 그리고 빌리루빈 레벨이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할 수 있다는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음파로 봤을 때 지금 간내 에코가 약간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투과가 감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일드, 모더레이터, 시비어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하고 지금 간 파렌키마하고 이렇게 키드니 파렌키마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간 신장 대조 증가라고 하는데, 그 키드니보다 하이퍼하게 보이면 지방간이
지방이 침착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간신부 에코 레벨이 감소를 하는데 지금 다이아프롬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이아프롬에 가까울수록 지금 간 실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감쇄가 많이 돼서 투과를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방간이 심해질수록 간 내 혈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요. 간의 침착이 많이 될수록 간에 종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침착될수록 간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일드, 모듈레이터, 시비어로 나오는데요. 이 마일드는 이제 경증이라고 하잖아요. 경증부터 중등도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일드 같은 경우는요. 키드니하고 리버를 비교했을 때 리버가 조금 더 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모듈리티는 그 정도가 조금 더 밑으로 약간 더 어둡게 보이고 시비어는 확실히 키드니하고 리버 파렌키마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럴 땐 시비어라고 평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파티아이티스인데 이거는 어큐트 헤파티아이티스와 크로닉 헤파티티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 간염인데요. 자, 급성 간염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B형 간염이라는 거, B형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도 있고요. 간세포의 변형과 괴사를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나왔는데 우선 어큐트 헤파티티스의 원인은 대부분 B형 간염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증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곤함도 있고 발열도 있고 그리고 다크 유린,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좀 어두울 가능성도 있고요. 헤파토메갈리, 간 종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쫀디스도 나타나고 그리고 메스꺼움도 나타난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 검사에서는 ALT와 AST가 올라가고 빌리루빈도 올라가고요. 알카라인 포스파타제도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에서 상승하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초음파 소견으로 봤을 때 간 실질 에코가 감소되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수분이 많아져서 수포성 변화에 의해서 간 실질 에코가 어둡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실질 에코가 어둡게 나타나니까 간 문맥의 에코가 증가돼서 나타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증가돼서 나타나는데 저에코 간 실질에 대조되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간 문맥이 눈에 확 띄게 하이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대는 손상된 세포막 내로 수분과 이온이 세포질 내로 유입돼서 종대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간이 비대될 수 있다라는 거. 왜? 수분과 이온이 세포질 내로 유입돼서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은 담낭벽이 비우된대요. 이 담낭벽이 비우된 이 원인은 간세포의 파괴로 담즙 생성이 감소되고 담낭 내로 담즙 유입이 되지 않아 담낭 내경은 작아지고 림프액 저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원인으로 담낭벽이 비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음파 소견으로 봤을 때는 실질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구나. 문맥은 밝게 보일 수 있구나. 간은 비대될 수 있구나. 그리고 담낭벽은 비우될 수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간은 저에코로 보이고요.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하이퍼하게 확실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그림도 그렇고요. 영상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포탈베인이 하이퍼하게 나타나고 리버는 하이퍼 에코닉한 리버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간 내 혈관벽이 에코가 증가돼서 별빛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큐트 헤파티아이티스에서 하나 더의 특징이 뭐냐면 지비월이 상당히 두꺼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콜랩스 지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프리노메갈리도 관찰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스프리노메갈리는 약재성 간염에서 자주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이렇게 커져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간염인데요. 이 만성간염은 간염 증상이나 생화검사 소견이 몇 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만성간염의 원인은 뭐냐면 B형이나 C형 바이러스 간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간염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성간염의 원인은 급성간염과 거의 비슷해요. 뭐 피곤함도 있고 다크유린, 그리고 피버, 헤파토메갈리, 쫀디스 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큐트 헤파티스랑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소견으로 보면은 간실질 에코가 다소 거칠게 보이고 표면은 부정하고 불균질하대요. 이건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고, 좌엽은 커진다. 담낭의 변화는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간실 에코는 거칠어 보인다. 같은 얘기네요. 경우에 따라서 작은 재생결절이 산재되어 있다.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만성간염의 특징, 초음파 특징으로 봤을 때 일반 그 정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롭이 이렇게 헤파토메갈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엽이 약간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좌엽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약간 거칠어 보이고 불균질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재생결절이 관찰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비에 그 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만성 간질환 중에 시로시스인데요. 이 시로시스에서 나타나는 건 아사이티스와 포탈 하이퍼텐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LC, 시로시스의 원인은 뭐냐면 장기간 알코올 섭취를 한 경우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에서 대부분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리루빈 오브스트럭션, 그리고 이 약물, 특히 이제 한약하고 관련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디오패시, 특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시로시스의 그 원인은 간염이나 또는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상 증상은 웨이트로즈, 그러니까 체중 감소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브댐 페인과 텐드니스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쫀디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탈 하이퍼텐션, 문맥 고혈압이 나타나고요. 스프린이 상당히 커진대요. 그리고 하이퍼 알부민이나 저알부민증을 발생해서 그 지비에 이데마도 발생을 하고 아사이티스도 복수도 찰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랩으로 봤을 때는 알코올 시로시스는 AST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성에 의한 거는 ALT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로 약간 구별할 수는 있다라는 거. 초음파 특징으로 봤을 때는 콜스 에코 패턴, 그러니까 거칠어 보이는 에코를 볼 수 있고요. 레프트롭과 카우데트롭이 커져 보인대요. 그리고 라이트롭은 아주 위축되어 보이고요. 재생결절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스프레노 메갈리가 발생을 하고 아사이티스, 그리고 지비가 이데마가 나타날 수도 있대요. 또는 뭐 바울월도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이런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주 콜스하게 거칠어 보이죠. 원래는 상당히 표면이 이 간 자체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콜스하든 거칠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상당히 거칠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노듈라 컨투어라는 거, 이렇게 지금 서페이스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어네코하게 보이는데 이게 아사이티스예요. 이렇게 아사이티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은 간이 걸치러 보이는 걸 콜스 에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엽이 상당히 커진다고 했고요. 이렇게 좌엽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우데트롭도 이렇게 많이 커져 보이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재생결절을 봤을 때 이 재생결절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소에코닉하거나 하이포에코닉한 노들로 보인대요. 크기가 10mm 이하로 전체의 다발성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소결절은 알코올성으로 관찰되기도 하고요. 결절 크기가 1에서 3mm면 CT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결절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환자에서 결절 크기가 10mm보다 크다고 하고요. 중간결절은 3에서 10mm 정도 나타나는데 C형 간염에서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결절은 알코올성, 그리고 대결절은 B형 간염이나 그리고 중간결절은 C형 간염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생결절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재생결절이 이렇게 군데군데 하이포하게 저에코로 나타나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만성 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거칠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재생결절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페이스가 이레귤러하게 보이죠. 이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분해 보여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서페이스가 이분하지 않고 이레귤러 그리고 콜스에코 패턴을 보인다. 아주 거칠어 보이죠. 거칠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사이티스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약간 거칠어 보이죠. 거칠어 보인다라는 거고 노듈라리티를 관찰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이티스 발생하고 여기 보시면 콜라테랄 베슬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슬들이 확장되어 있던 것도 관찰할 수 있고요. 스프리노메갈리라고 해서 이렇게 LC에서 스프린이 상당히 커져 있다는 거. 그리고 간니간나 결절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 비장내 결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선은 스프리노메갈리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프린에 대한 것은. LC에서 또 GB월도 두꺼워진다고 했잖아요. GB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아사이티스 발생했고요. 이쪽에서도 아사이티스 발생하고 GB월 자체에 월 두 개의 사이즈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